이분이 이명 협상의 달인이거든요. 누가요? 한덕수요. 아 그래요? 대신의 달인입니다. 보복 못하는 5개 나라입니다. 호구리스트입니다. 미국한테 좋은 거라는 게 왜 한국한테 좋은 겁니까?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출발부터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사례를 봐서 이 사람은 예. 미국이 이긴 게 자기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왜 전화했을까? 아, 이 사람 과거를 보니 이 우리나라 사람이네. 미국 쪽에서 우리한테 이익이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뭘 물어봤습니까? 당신 유력한 대선 주자라며. 맞아 예.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영양가 있는 거 맞지? 그런데다 정치적 야심까지 있으니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는 게 미국의 작전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1+1, 2+1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 한미 통상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또 이 내용들까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셨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교통상 전문가로서 네, 또 통상까지 이제 다 하려고. 네, 다 하세요 그냥. 다 할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통상보다 근데 지금 2+2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에 책이 나오셨다고요? 뭐 더 중요하진 않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송구하긴 하지만 나왔습니다. 네. 뭐에 관한 분쟁 지역을 읽으면 세계가 보인다. 제목이 너무 저 클리셰 느낌인데요. 좀 그런가요? 네. 네, 좀 그러네요. 분쟁 지역을 읽으면 세계가 보인다.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제가 완독은 못했는데 그림도 많고 그죠? 네, 아니 이거 약간 그냥 약간 전 세계 한 10가지 주요 네. 분쟁 지역을 맞습니다. 잘 이제 개괄을 해놨는데 네. 중간에 사진도 되게 많고 음. 중요한 대목에 밑줄도 이미 그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갖고 이거 뭐 학생들도 공부할 때 보기 좋을 것 같고 꽤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떤 분쟁은 40년, 50년, 60년. 네. 네. 그리고 지금 분쟁은 알다시피 가자와 러우 전쟁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사실 대만과 함께 그 다음 타겟, 네. 그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게 한반도와 대만이라는 점에서 네.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했는데 이 전쟁의 문제를 10개 뽑아서 사실은 한 3, 4년 전에 계약금 받아 먹고 완성 못한 거 탄핵 약속 지키셔야 아니 돼서. 열심히 포장해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탄핵 전국에서 네네. 시간 틈이 날 때마다 완성한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쟁 지역 관련된 이제 책인 거고요. 네. 지금 또 워낙 전 세계가 분쟁에 거의 가깝게 가고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아닐까 고민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급한 2+2 네. 요거 한국은 7월쯤 우리 이제 뭐 패키지 얘기하면서 7월쯤에 이제 결과 낼 거고 지금은 미국 얘기 듣고 왔다. 요 정도 이제 우리는 발표한 것 같고요. 맞죠? 네. 그리고 미국은 뭔 소리야? 한국이 좀 일찍 와갖고 우리 너무 좋다 기분. 환상적인 조건을 얘네 갖고 왔다. 예. 네. 미국은 굉장히 지금 반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그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앞에서 브리핑하면서 이거 다음 주라도 합의할 수 있는 거다. 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라고?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다음 주가 7월 초인가요? 예.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양쪽이 물론 약간씩 자기 유리하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만 자국용 발표를 했을 네.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얘기 다른 거 아닌가? 제 얘기가 많이 다르죠? 네. 사실 우리 협상단은 네. 지금 약간 두 가지 서로 다른 그 자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성목과 이 실무 협상단은 음. 이거 미국한테 입장만 들으러 간다. 심지어 협상이 아니라 협의다라고 네, 나중에 맞아요. 바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발표도 천천히 한다. 예. 그리고 7월 초면 90일이 유예가 끝나는 시기고요. 예. 다음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국내를 매우 의식한 것 같고요. 음. 그런데 조금 얘기가 되겠지만 한덕수 대행은 좀 다르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미국 입장과 매우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뭐냐? 네. 78분 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78분. 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는 치열한 게 없었다는 얘기고 누군가 원사이드하게 얘기했고 그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죠. 지금 얼마나 이 사안이 2시간 많은데. 했다가 쉬었다가 밥 먹고 했다가 보통 이렇게 릴레이 회담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또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60명이 갔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60명이 나갔어요? 네. 협상단이. 네. 그래요? 그런데 78분 하고 와요. 오. 너무 이상하죠. 너무 어. 이상하게 인상을 쓰는 거네. 네. 뭐지?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네. 저는 한덕수 대행이
뭐 과거에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전력이 있고 뭔가 지금 발표하는 것과 네. 실제로 발표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혹시라도 수용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다음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매우 듭니다. 저도 뭐 확실한 정보는 네네네네. 없습니다만 네. 그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사실 그동안 쭉 얘기했던 게 있으니까 좀 비교적 심플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뭐 적자 사실은 그 미국이 보는 적자도 그 순수하게 적자라고 볼 수도 볼 수 없는 없죠. 건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여튼 그런 건 이제 차치하고라도 차치하고. 미국은 지금 그 적자 규모 줄이자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해 줬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거 아닌가 의심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두 가지 기류잖아요. 네. 월권이다. 다음 정부가 곧 서는데 관리만 해라. 네. 그리고 꼭 필요했다면 가서 미국의 입장 정도 확인하라. 이게 사실은 저를 비롯해 가지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의 합의된 내용 아니에요? 그게 합의된 우리 내용이고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통상을 맡고 있는 일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한덕수 대행은 네. 저기 본회의 시정연설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도 그렇고 예. 네. 그다음에 이 총리실에서 발표한 그 게시한 것도 예. 대체로 미국 입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속하게 협상, 방위비 분담도 재협상의 의도가 우리는 있다. 맞대응 안 한다. 네, 예. 맞대응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은혜를 입은 국가다. 이게 지금 협상 자세입니까? 그게 한덕수 총리 이 말에 다 나온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위비 협상도 한다고요? 예, 그것도 게시해 놨습니다. 아, 근데 또 신속하게 그러다 하고.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지금 이제 협상 팀에 나간 분은 와서 분담금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비밀 협상이에요. 네. 통상은 협상은 일정 부분 비밀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나치게 비밀이 되게 되면 네. 결정된 다음에 그게 영향을 국내에 엄청나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 결정 난 다음에 국민이 알게 되고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이면 협상 이분이 이면 협상의 달인이거든요. 누가요? 한덕수요. 아 그래요? 배신의 달인입니다. 뭐 전과가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기 외통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많습니다. 이면 협상 한 경우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995년입니다. 95년 우리나라 자동차가 갑자기 미국에 수출이 많이 되면서 김영삼 정부 때요? 예. 그때도 그래서 이분이 예. 무역 통상실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때 미국이 슈퍼 30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슈퍼 301조? 예. 네. 그거를 이제 미국 자동차 제조협회에서 한국 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갔고 예. 예. 이 무역 통상실장인데 협상팀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협상 한참 하고 있는데 저녁에 빠져나가가지고 미국한테 예. 이면 협의를 해줍니다. 누가 미국 한덕수? 예. 아니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그래서 미국에 그걸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권한으로 자기가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면 합의의 달인이라고. 자기가 통상 전문가라고 하는데 네. 통상 전문가 중에 이면 합의의 달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구요? FTA. 한미 2012년에 한미 예, FTA인데 예, 예. 그때 의료수가와 함께 약값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문제가 마지막 쟁점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그때 뭘 했냐? 주미 한국 대사였습니다. 아,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도 네. 또 미국의 기업하고 뒤로 가서 만나서 네. 상한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려고 합니다. 네. 근데 복지부가 막았어요. 이걸 미리 알고 막고 네. 그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화나서 경질시킵니다. 주미 대사에서 쫓겨납니다. 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뭘 이거- 받아온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건 팩트겠지. 뭐. 이분은 나중에 저기 로펌 이름이 뭐죠? 김현장에도 네. 가잖아요. 네. 수십억씩 받잖아요. 이분은 미국을 대변하는 분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업들을 만나서 이면하는 사람, 이면 협상. 근데 이분이 지금 한국의 협상을 지휘하고 있고 월권하고 있죠. 대미 자세가 숙미적이죠. 그리고 네. 이런 전적이 있죠. 그럼 결과가 뭡니까? 제가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죠. 아니 이면 합의 같은 거를 하면 아니 그 정확하게 자기가 자격 있는 사람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면으로 뭘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당연히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이거 협상 잘 되면 우리한테 100조 이익이 있는 거야. 근데 한 명한테 그냥 한 1조쯤 몰아줘. 상관없지.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네. 어디까지 의심이 가느냐면 네. 지금까지 한대행이 탄핵 직전까지도 전화 한마디 안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왜 전화했을까?
트럼프랑. 미국 쪽에서 저는 이거는 충분히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만 네. 논리적 추측은 이 사람 과거를 보니 이 우리나라 사람이네. 미국 쪽에서 우리한테 이익이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뭘 물어봤습니까? 당신 유력한 대선 주자라며. 맞아. 예.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영양가 있는 거 맞지? 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지금 그래서 이 사람 왜냐하면 트럼프는 쫓기고 있었잖아요. 예. 중국한테 쫓기고 있고 뭔가 성과를 지금 보여야지. 뭐 잘 안 돼. 그런데 급하단 말이에요. 성과 하나 내야지. 근데 한대영은 그걸 들어줄 것 같거든. 내가 지금 취임 100일 됐는데 딱. 그렇죠. 그런데다 정치적 야심까지 있으니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는 게 미국의 작전이 아니었을까. 예. 그게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덕수이지 않을까 제가 의심하고 어차피 나라는 손에 대더라도 나는 대통령 되면 되니까. 아니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큰 이익이 오면 뭐 나라야 뭐 좀 힘든 건 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편의점 알바인데 막 2만 원짜리 막 갑자기 손님한테 10,000원어치 그냥 10,000원에 주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 예상이나 의심이 들려서 네. 지금 얘기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네. 그리고 7월 달에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제대로 네. 협상을 하면 된다. 네. 사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지금 일본도 네. 네. 이시바가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한번 당했잖아요. 미리 예. 가가지고 아부 외교까지 예. 소리 들어가면서 했는데 뒤통수 맞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 뒤로 서두른다고. 간다. 예. 서두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5개로 지정된 한국, 일본, 인도, 영국, 호주 중에 예. 우리는 사실 정말 이 한대행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네. 얼마나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변명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죠. 관리자밖에 예. 없다. 예. 그러나 미국이 얘기해주면 내가 충분히 네. 다음 정부에 알리겠다. 전달하겠다.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럼 약간 격가진 질문인데 5개 나라는 왜 그렇게 콕 집은 거예요? 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네. 이거는 미국 트럼프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트럼프는 네. 관세가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바이든이나 과거의 대통령들은 미국을 이렇게 만든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소련이나 이런 국가들이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우방국이나 동맹국이 아. 미국에 빨대를 꽂아서 실제로 거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약화시킨 것은 그러니까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세계 경찰 역할은 미국의 손에 대니까 네. 그거 안 하겠다는 게 마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 관세는 뭐냐? 입장료입니다. 예. 그 이제 무료로 미국 시장을 이용할 수 없다. 네. 그걸 하는데 중국은 준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보복을 예. 해버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안 네. 되니까 보복 못하는 5개 나라입니다. 호구리스트입니다. 아, 그게 저 우방국 이게 아. 아니고 호구 리스트가 호구 리스트입니다.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와 예. 높으니까 네. 미국한테 보복 못하잖아요. 소리 못 예.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미루거나 버틸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보복 간세를 한다든지 예. 못하잖아요. 예. 이 5개국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성과를 보여야 지금 사면초가고 급한 예. 트럼프인데 아. 협상의 기본이 달인이라면 예. 미국에 급하니까 우리는 천천히 가야 음. 오히려 우리의 이익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급한 사람이 무조건 협상에서 지는 거니까. 근데 그냥 하다못해 5개 나라 중에 그냥 중간만 가도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아예 지금 제일 먼저 가서 막 선물 보따리 막 풀어놓고 있다는 거 너무 아니에요? 만족스럽대잖아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네. 다음 정부 전에 네. 90일 유예가 끝난다면 네. 급하죠. 예. 네. 그런데 다음 정부가 서고도 6월 3일인데 7월 6일인가요? 7월 6일인 것 같습니다. 7월 8일인가 그래요. 하여튼 한 달이 조금 넘습니다. 예, 기간이 예, 남아 예.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 치밀히 준비하고 예. 그럼 그때까지는 실질적인 미국과의 뭐 소통, 협상 이런 건 아예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니요 하면 되죠. 근데 네. 지금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최상모 그 기재부 장관이 네. 발표한 게 맞기를 바래요. 예. 그런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스캇 베센트가 agreement on understanding 어디 많이 들었죠. 앞에 M만 붙으면 M? MOU잖아요. 아, 예, 예, 예. MOU를 거의 예, 한 것처럼 예. 다음 주에 예. 그다음에 technical term이라 그래요. 예. 기술적인 것까지 합의 직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내일 사인만 하면 돼. 뭐 거의 그 아니 수준으로 본질이 얘기를 없는데 했죠. 테크니컬 텀을 왜 합니까? 예.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그 70몇 분에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실무 네. 접장을 그러니까 아. 지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실무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정상회담도 그렇고 통상회담도 그렇고 뭐냐면 음. 큰 줄기만 합니다. 네, 네, 네. 그럼 큰 줄기 합의됐으니까 다음 실무 주에 실무 협의하고. 협의하겠다는 아. 뜻으로 들립니다.
이게 다행스럽게 미국의 블러핑이면 괜찮은데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네.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만약에 협상을 그렇게 했다고 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 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에 뭘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진 않아요?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네. 뭐 FTA하고도 연결되고 다 연결이 되니까 근데 그게 이미 지금 트럼프 하는 방식이 이미 여기서 결정을 하고 MOU는 사실상 법적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싫어하는 게 MOU입니다. 바로 계약하자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협상에서 다 들어주기로 해버린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어쨌든 불리한 상황에서 그런 걸 협상할 수밖에 불리한 없군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에... 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불안합니다. 아 이거 어쩐지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사진에서 보면 최상목 이 부총리의 표정이 썩 좋질 않아요. 아, 베센트는 활짝 웃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외교부가 빠져 있잖아요. 아 제가 그래서 외통위에서 아. 외교부가 적극적 아니 60명이고 그리고 분담 지금 원스톱 쇼핑한다면 네. 분담금 안 했다지만 분담금 얘기도 나왔거나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앞으로 뭐 안 네.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총리실에 게시해서 예.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담금 협상의 주체는 외교부고 당사자는 국방부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걸 작년에 했고 의회 우리 국회까지 통과했는데 예. 네. 이것조차도 벌써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데 이게 외교부가 들어가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예. 외교부 딱 국장 한 명 갔어요. 60명 중에. 아니면 혹시 이- 미국 쪽에서는 그 국무부 관련자들 누가 뭐 왔다고 미국은 하나요? 아니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가 미국의 이제 USTR 예. 무역 대표부하고 네, 네. 통상 대표들끼리 만난 건데 재무 예. 그거는 맞아요. 그래도 예. 이게 진짜 되려면 예. 이 60명 중에 한 명 들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오히려 약간 데리고 가면은 그거 왔어 담당자 앉아봐 그럼 방위비기도 하자 이럴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데리고 간 거 뭐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선회하나? 거기만 안 간 게 아니라 예. 이 전체 과정에서 외교부가 배제됐다고요. 준비 과정에서부터 음.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 이 관세 협상 관련한 과정에서 외교부가 좀 배제되고 있다 큰 줄기에서 지금 계속 뭐 소위 말하는 쉴드 치기 바빠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배제시키는 거예요 외교부를? 외교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됐을 때. 아 외교부가 스스로 발을 빼는 네. 것도 있고 어차피 네. 한대행이 예. 워낙에 월권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그거 예. 막기도 쉽지 않고 그래 그러면 통상이나 니들이 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외교부는 빠지잖아요. 그 너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외교부도 무책임한 거 예, 아닙니까? 부적절하죠. 그래서 제가 외통위에서 이거 협상 실수하지 않게 방파제 역할이나 제동장치 브레이크 역할을 네. 외교부가 해야 한다. 예. 한덕수의 목표는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이에요? 저는 제가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이런 걸 보면 어제 들어올 때 한덕수 대행이 있을 예, 때 예. 그 전에 아니면 국무총리로 예. 질의받으러 저도 직접 질의해 봤는데요. 예. 엄청 소심하고 약간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어제는 이렇게 쫙 펴고 아,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어. 저 그거 강덕수가 보고, 되로 돌아왔습니까? 예, 그 한덕수는 그 전에 네.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공무원일 때 한덕수가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의 비호자로서가 아니라 네. 뭔가 보여주려는 걸 같고요. 저는 아. 두 가지 가능성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에 안 나간다는 것은 일주일 남았으니까 음. 그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지금은 네. 무게 중심추가 나가는 출마다. 거에 있다. 뒤에 하더라도 많은 폐해를 남기고 그만둘 것이다. 반기문처럼. 아니 이게 출마하더라도 이게 미국과 이런 협상을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 선거에. 아니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국정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간을 보는 이유는 네. 지금 당내에서 있는 사람들이 음. 지금 경쟁 중이잖아요. 네. 자기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되거나 또 그 네. 사이에 여론 추이를 보며 네. 사실 자기가 안 한다고 얘기하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간을 보는 중이다. 아니면 혹시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협상에 있어서 드러나는 내용은 매우 한덕수 총리가 잘한 것처럼 발표를 그거죠. 하되 말씀하신 이명 개혁 같은 걸로는 우리가 매우 손해 보는 거를 해서 대선에서는 자 보세요. 내가 미국과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협상을 잘 해냈습니다. 전 세계 거의 최초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선 선전 쫙 하고 빙고. 이 빙고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아 큰일 났네.
아 그래요. 그럼 결과가 만약에 그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는 뭘 보면 이 사람이 아 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네. 보시면 그러니까 아마 일주일 남았잖아요. 일주일 안에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아까 말한 실무 협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안 드러나게 할 것이고 네.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균형을 맞추는 게 최상무 기재부일 수도 있어요. 네. 안 했다. 그다음에 7월 가도 패키지 한다. 근데 미국 쪽에서 계속 흘러나올 거예요. 미국은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네네네. 아 미국 근데 언론에서 뭐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되겠네요. 잘 봐야 우리가. 되고 네. 그래야지 그다음 왜냐하면 미국은 또 한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예. 아까 말한 그 국가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예. 그 나라들한테 욕 엄청 먹게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어쩌면 한덕수 총리가 이 협상 결과를 매우 자랑하는 것만 딱 봐도 아 이거는 그거구나라고 네, 우리가 그럴 수 유출해도 크게 틀리진 않겠군요. 그렇죠. 오늘 벌써 첫날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 어떡하죠 우리? 그러게요. 이면으로 네. 우리가 뭔가 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 것들은 뭐가 있어요? 아니 보시면 네. 25%에서 제가 그냥 생각 한 20%로 내려가지고 예. 5% 깎았다. 예, 음. 그거는 5%도 다시 하고. 대단하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 주력 스포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서 이미 네. 25%. 이거는 네. 협상을 지금 그것까지 내릴 가능성 지금 별로 없거든요. 예. 그거는 이미 25% 정해져 있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한 25%를 예를 들어서 한 5% 줄이고 그건 못 줄이고 네. LNG 덥석 물고 조선 덥석 물고 그럼 이렇게 되죠. 이면할 건 사실 진짜 많은 많아요. 게 예를 들어서 뭐 방위비만 하더라도 자 올해 내년은 동결시켰습니다라고 표면 발표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사실 들어간 돈들이 명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미국의 이익되지만 우리의 손해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 명목들을 다 살펴보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아서 조선만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이죠. 근데 그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그쵸. 따라 달라요. 맞아요. 미국의 기술과 그런 것들 다 받아가면서 우리 위주로 미국에서 하는지 네. 아니면 수리 정도 하고 네. 실제적인 엔지니어들은 미국에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도크를 다 미국 쪽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불평등 합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뭐 했냐가 진짜 중요한 정말 건데.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보통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일반 분들이 다 일일이 다 따져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이제 정치권이든 뭐 국회에서 하여튼 잘 좀 검증을 해주셔야 될 텐데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튼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걸 고리로 해서 대선에 출마할 걸로 전망은 하시고 예. 하지만 완주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 네. 5월 3일 전에 예. 자기 나름대로의 간을 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반기문 지난번에 전례처럼 마지막에 안 되겠다고 할 수도 있는 분 같아요. 접을 수도 성정상. 있고. 그런데 어. 적어도 지금 하는 행보는 출마를 전제하고 간을 보고 있다. 빌드업을 하면서 간을 보는. 그리고 나중에 드랍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지금의 과오가 예. 안 가려진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은 드랍해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협상들이나 모든 것들이 네. 효과가 뒤에 계속되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네. 그렇게 손해 보는 협상을 만약에 어떤 위정자나 아니면 정책 결정자나 하여튼 담당자가 했어요. 그걸 나중에라도 그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지금 그런 책임을 예를 들어서 다음에 묻는 거죠. 그러면 대답은 뻔하잖아요. 정치적 결단이었고 그 네. 당시에는 미국의 협상에서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의 네. 결과였다. 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뭐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근데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아 큰일 났네. 그러면 알겠어요. 일단은 다음 정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협상은 좀 이제 속도 조절하는 게 맞고 그럼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다음 정부는 어떤 전략을 갖고 협상해야 돼요? 그 지금 장하준 그 우리가 뭐 세계적인 경제학자잖아요. 예. 지금 저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은혜를 입었다는 게 과거에 우리 밀가루 보급받는 데의 한국의 수준이다. 아.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지금 끊임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 네. 90일 후에 또 60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또 30일 할 수 있어요. 미국 입장이 정해지는데 왜 우리는 미국이 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불리함을 갖고 가서 맞서느냐. 네네. 그래서 저는 늦게 하면 됩니다. 다음 정부도 서두를 네, 필요 없이. 필요 없이. 어. 일본은 지금 우리 빨리 해주기를 바라겠죠. 예. 그걸 보고 자기들이 하려고 뒤로 미루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그동안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에 정말 할 만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미국에 잘해준 적은 거의 역사상 없을 정도로 잘해준 거 아닙니까?
아니 바이든 때요. 네. 저는 또 못 믿는 게 뭐냐면 바이든 때는 윤석열과 이 지금 한 총리가 네. 다 자기 전체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많냐면요. 미국 바이든에서 바이든이 전체 세계 투자를 받았던 게 그때 환율 한 200조 됩니다. 그 중에 133조를 우리가 냈습니다. 우리 미국에 진짜 투자 많이 그런데 했어요. 아무것도 안 받아왔어요. 네. 보조금 약속 받았는데 지금 못 받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더 무서운, 더 압박을 하는 트럼프 앞에서 자기 우리 이익을 챙긴다고요? 그리고 미국한테 좋은 거라는 게 왜 한국한테 좋은 겁니까?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출발부터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사례를 봐서 이 사람은 예. 미국이 이긴 게 자기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 강경 기조를 계속 앞으로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유한하잖아요. 물론 네. 트럼프도 자기 집권을 꿈꾼다고는 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우려를 하는데 이 사람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사실 버티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관세제는 미국 역사상 자기가 그렇게 존중한다는 존경한다는 맥킨리 그래서 산 이름까지 바꿨는데 이분도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관세 찬양론자인데. 네. 그리고 닉슨도 10% 그때 이제 월남전 지고 나서 베트남전 지고 나서 10% 관세했다가 완전히 경제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성공하면 미국의 경제학 교수들은 다 관둬야 하고 예. 경제학 교과서는 다 불질러야 한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슬슬 중국이랑 좀 얘기도 하고 싶어 저는 하는 것 중국하고 같고. 타협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계속 협상 중이라고 오늘 근데 아침에도 우리만- 만났다 뭐 그러고. 지금 우리만 제일 앞에 오고 예. 이상해지는 거지 우리만. 그럼요. 근데 네. 이제 중국에서는 아니 우리 협상 시도도 한 적 없는데 아, 가짜 근데 뉴스인데. 중국이 진짜 세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상 외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아 그런 거죠.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 지금일 때는 누가 누구한테 더 의존하느냐가 나중에 네. 취약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무역이 미국이 중국한테 의존하는 것은 34%고요. 중국이 미국한테 의존하는 건 10%밖에 안 돼요. 네네네. 그런데다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잖아요. 여론에 흔들 일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전에만 해도 야 트럼프 왔으니까 이제 중국 큰일 났다. 그리고 어쨌든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미국이면 그 힘도 미국에게 있는 거지 뭐 팔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냐고 했는데 생각보다 중국이 전혀 흔들리지가 않고. 네, 중국도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네. 네. 결사항전하면 누가 먼저 나자빠진다는 걸 중국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트럼프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그 급한 만큼 지금 빨리 호구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제 내 치적으로 쌓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혹시 말려든 거 아닌가는 매우 큰 또는 걱정을 이미 하고. 말려든 거 이미?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도 좀 해볼까요? 국내 정치 짧게 네. 한번 해볼까요? 이 조국 혁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이미 이제 안내 보낸 대로 갔으니까 늦은 네.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계속 독자 후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네. 나중에 단일화하는 것이 예. 그간에 뭐 이 대표나 민주당이 계속 얘기했던 게 중도 보수면 네. 네. 이 중도 진보 쪽의 공백이잖아요. 그 역할을 계속하고 국민에게 알린 다음에 네. 단일화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네. 거기에다 이준석까지 나와 있고 지금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저는 반은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재명 비토 세력에다가 양당이 원래 실은- 있는 거 아, 그래서 가서 2대2로 토론부터 사실은 필요한데 음. 뭐 이미 정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뭐 공동선대본부가 아니면 사실상 당의 이름을 걸고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돕는데 개인적으로 돕는 게 어. 부르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할 수도 없고 아니 좀 근데 애매합니다. 당에서 네. 그 대선 후보로 나갈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예, 복수에 네, 또 있었습니다. 후보군들이 그 있었는데. 복수에 저는 없습니다만. 예. 네. 근데 왜 그럼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안 내기로 한 가장 결정적인 뭐 요인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요. 예. 또 대표의 부재라든지. 뭐예요? 예. 그 결단 누가 내린 거예요? 이거 뭐 투표를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조국 전 뭐 대표의 뭐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당 의사결정국인 당무위와 최고위에서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당 전체 당원 대표라는 과정을 이제 겪어서 뭐 엄격하게 말하면 하자가 없는데 네. 먼저 당 전체에 대한 의사를 묻고 네. 보다 이렇게 전체적인 저기 백지 상태에서 의사를 물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 안 나간다. 근데 니들 반대할래? 라는 그런 감이 좀 있어서 저는 조금 유감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랑은 얘기가 좀 돼요? 지금 현재? 근데 민주당은 그렇잖아요. 뭐 이미 잡은 물고기인데 뭘 굳이 그렇게 숟가락 늘릴 필요 없다. 약간.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대선에서 괜히 그냥 머리 극적극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지도부가 잘 알아서 하시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에서는 일단은 뭐 그냥 야권 단일 후보를 열심히 지원하는 뭐 거죠. 저는 그 명분에는 동의합니다. 예, 예. 압도적으로. 네네. 그러나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분열 구조가 나중에 저는 첫날 이렇게 어려운 대외 환경과 나라의 많은 과제들을 아는 네네. 정부가 전 연대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 난관을 이기기 힘들다. 음. 그게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좀 지금 3당이신데 4당도 대선 후보 내고 심지어 저 의원 하나 없는 저 자유통일당도 아. 뭐 대선 후보 낸다고 네. 지금 뭐 전광훈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대선 후보가 네. 되겠다고 하는. 일단은 뭐 저는 예. 유구무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영 의원과 함께 오늘 이제 2+2 협상이 워낙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고 그리고 좀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많죠? 있어서 네. 네, 그거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역시 걱정을 모시고 나니까 더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이나 의심 같은 것들을 좀 우리 의원님께서도 미리미리 좀 더 우리한테 자세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여론을 정부에 또 맞습니다. 전달하는데 우리 예. 국민의 힘이 중요합니다. 네. 국민의 힘이 중요. 좀 이상하다. 우리 진짜 국민의 여론의 힘이. 아,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희는 전 세계 흐름을 읽기 위해서 분쟁 지역을 읽으면 세계가 보인다는 책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이고요. 네, 우리 김진영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